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추가 200포인트가 고비다 이거였어. 좀 쪼릴만 하면 왜 물을 부어요? 왜 유상증자를 하고 왜 쪼개고 국물이 진해질 틈이 어디 있습니까? Ahead of elections. 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어떤 선거를 내년 선거를 앞둔 공매도 금지 조치. 예고 없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길게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우리 시장에 손님 다 떠나는 거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희가 2주마다 이렇게 뵙는데 예. 이렇게 오실 때 전날 혹은 그 무렵에 이렇게 뭐 아주 큰 사건들이 좀 터집니다. 약간 텀이 그러네요. 예. 한 2주 간격으로. 그러게 이번 주도 정말 격동의 한 주 아닌가 저희 증시와 관련해서. 격동의 한 주였죠. 네, 정말 급등과 급락 예. 이런 것들이 뭐 반복되면서 지금 시장이 되게 그 뭔가 불안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 말씀 주시죠. 네. 이 8.15 머니톡에는 오면 우선 대표님하고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 웃을 상황이 못 됩니다. 지금 이번 주 우리 월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코스피 깔끔하게 100포인트, 네. 코스닥 50포인트, 7%, 6% 뭐 그랬나요? 지수가. 그 1일 천하였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거의 금요일 왔더니만 원위치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얼마나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민해져 있습니까? 사실 대표님이나 저나 이런 어떤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어떤 분에게는 속이 시원하다 하겠지만 어떤 분은 듣는 순간에 가슴을 후벼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네. 돈이 걸려 있고 돈이 걸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걸려 있기 네. 때문에 양쪽 사이드를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거나 이거는 시작하면은 일단 고생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마음이 만족스럽거나 행복할 때보다는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힘들 때가 더 많을 거예요. 네. 벌어도 내가 이렇게 먹고 나오면은 거기서 꺾여주는 게 아니고 더 갑니다. 그렇죠. 예, 그게 또 보면은 속이 따가워요. 잃었을 때 뭐 속 따가운 거는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다가 요즘은 이렇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싶어서 서로 이렇게 뭐 종목 토론방이 됐건 아니면 유튜브 댓글이 됐건 서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거기서 뭐 꼭 댓글에 참여를 한다기보다도 읽다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인격 살인에 가까운 그런 경우도 있죠. 조롱을 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되니까 정신 건강상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모니터 들다 보면서 이거 아니면 이거 하면서 이거 몸에도 안 좋습니다. 노안이 일찍 옵니다. 노안이 일찍 오죠. 완전 ET처럼 되는 거죠. ET처럼 눈이 쪼글쪼글해지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요즘 또 이렇게 너무 자기가 잘 모르는 얘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요. 유튜브 보면 이 알고리즘과 AI의 그거에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보는 그 카테고리가 뭔지를 아니까 광고 올라오는 게 전부 그 아저씨하고 무슨 대표님이에요. 근데 그 대표님이라는 분 지금 어디 대표인지는 모르는데 전 대표겠지만 첫 일성이 차트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 광고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존 대표님? 예, 그래요. 존니 대표님인데 저는 존니 대표님이 그런 식으로 쉽게 말씀하시는 게 참 그거 합니다. 근데 일단 그러한 방송들이 네. 저기 다 사칭 방송 광고입니다. 사칭 광고예요. 예. 존니 대표 유료 막 그러면서 그런 유도하는 사칭 광고가 많습니다. 사칭 모두 답니다. 모두 다.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존니 전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메시지를 제가 문제를 삼을게요. 차트를 보고 투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갬블이에요. 차트를 모르고 차트도 한번 안 보고 들어가는 게 갬블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집중해서 안 듣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대로 슬라이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주 전 방송에 제목 보세요. 미 나스닥 일간 차트 기술적 반등도 없이라고 했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또 이제 갖다 끼워 맞춘다고 또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기술적 반등도 없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채널을 갖다 물고 내려갔고 200일선도 물고 내려갔다면은 기술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초록색 선까지도. 그러나 기술적 반등도 없이 이렇게 RSI가 이렇게 났고 이렇게 장기간 빠졌는데 기술적 반등도 없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스닥 보세요. 그러고 나서 11월 3일 날이니까 지금 언제입니까? 11월 3일 장마, 즉 지난 일주일 후, 일주일 후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 후예요. 네. 요거는 제가 11월 6일 날 한국경제TV에서 방송했던 내용이니까 유튜브로 확인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요 채널 요 두 개까지만 껐죠. 이 초록색 선은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와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는 나스닥은 지금 아주 갭까지 동원해서 팡팡팡 잘 뛰고 있는데 제일 컸던 거는 11월 초에 네. FMC였죠. FMC에서 또 파월이 또 비둘기 날개짓을 한 거예요. 네. 그게 또 컸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방 배팅 하던 세력들의 쇼카바 장이에요. 미국 국채에서는 국채 가격 하락, 국채 수익률 상승 쪽으로 배팅했던 세력들, 국채 숏 세력들의 국채 쇼커버링. 주식 쪽에서 주식 하방 쪽에 배팅했던 세력들의 쇼커버링. 달러는 강으로 갈 거에서 달러 롱 세력들의 롱스탑. 이게 어떻게 보면은 11월로 넘어오면서 벌어졌던 장이란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차트가 과거만 얘기하지 미래를 뭘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자꾸 차트 기술적 분석을 갖다가 폄훼하는 사람들이 논리는 그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차트로 미래를 갖다가 맞출 수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 비율을 갖고 있다면은 그리고 이 선들 고점을 연결한 선, 저점을 연결한 선의 그 중요성을 갖다가 알고 실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제 요날, 즉 지난주 금요일 날 11월 3일 날 장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얼마가 남았다 월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나스닥은 이제 추가 200포인트가 고비다 이거였습니다. 추가 200포인트가 뭐냐 하면 요 선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짚었던 것은 13,670포인트 공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선에 부딪히고 지금 부딪히고 내려왔죠. 일목균형표로 살피니까 구름대 상단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나 결국 페이크였고 밀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로 그러면 끝났다? 아니에요. 상승세가 끝났다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또 이 선을 열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자, 여기서 1, 2, 3, 4, 5 파동을 세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파동을 세고자 하는 건 아니나 어쨌거나 의미 있는 어떤 추세의 반전이 나오면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한번 루틴이에요. 저는 또 그동안 7월부터 해서 이렇게 꺾이다가 돌아섰으면은 그동안 하락폭에 대해서 얼마를 갖다가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갈 수 있을까를 한번 짚어보는 데는 피보나치 조정 레벨을 그어보는 게 최선이에요. 그렇지만 13,713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뭐 13,670면 13,700 어라운드죠. 13,700 어라운드인데 자, 요렇게 했습니다. 요게 이제 목요일 날 저희들 지금 금요일 날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아하, 차트라는 게 그렇구나. 이것도 과매도 국면에서 RSI를 잘 보시면 과매도 국면에서 여기서 파는 거는 무모하고 다시 샀는데 어느 정도 과매수 국면이라고 하기에는 못하지만 조금은 올라오다 여기서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네. 부딪혔고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많은 또 댓글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직 치명적인 한 발이 남았을 수도 있지만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의 시황쟁이들의 빠져나갈 구멍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뉘앙스를 살펴보세요. 한 발이 남았을 수도 있지만 동아줄 붙잡았다 했죠. 동아줄 딴 게 아니고 저점끼리 연결한 이 선, 이 구름대도 뚫고는 내려왔으나 그래도 이 선이 그래도 말해주지 않겠어 싶었던 겁니다. 말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리고 그때 2주 전에 이 말씀 드렸어요. 에코프로 차트죠. 에코프로 같은 개별 종목에 이런 식으로 접근은 안 좋습니다만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61.8% 200일선도 물고 내려왔어요. 제가 지금 그날 그대로 그 방송 그대로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다시 가져온 겁니다. 이 정도면 일단 사보고 고민하는 차트이기는 한데 자신은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사보고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현금이 조금 있었다면은. 그런 상황, 뭐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기술적으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2주 전 방송했을 때가 여기죠. 그러고 나서 2주 사이에 이런 그림이 나왔던 겁니다. 네. 이런 그림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이틀 빠졌어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저기 815에 나오는 그 차트쟁이 이진우가 한번 이 정도면 뭐 한번 일단 사보고 고민하는 데서 이틀 빠졌으니까 욕도 먹었을 거예요. 바로 사셨던 분이라면. 아유, 저 인간이 또 설레발이 치네. 맨날 빠진다던 놈이 왜 또 오른다 그러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또 튀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공매도 금지라는 그 규제 때문이에요. 그렇죠. 뜬금포 때문에. 이렇게 튀었죠. 튀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죠. 적정 밸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선 보세요. 이게 61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21선 주추세선. 주추세선 현재로서는 하락으로 돌았고 이것도 61선도 지금 우하향인데 61선은 수급선이라고 했습니다. 수급선이면 이 수급은 수요 공급선인데 여기 딱 부딪히니까 이렇게 밀렸잖아요. 이 선을 갖다가 올라서서 흥분을 했잖아요.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렇죠. 상한가를 갔다가 그 다음날 이 선도 뚫고 갔으니까 흥분을 할 만했는데 결국은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해서 뭐죠? 지난주 레벨까지 온 거예요. 공매도 금지 조치 나오기 전까지는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은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비 68% 줄었다. 이거 우리가 확인했던 실적이고요. 어떨 때는 실적이 중요하다 했고 어떨 때는 실적이 중요하지도 않고 그거는 어쨌거나 저 같은 사람들 시황쟁이나 어쨌거나 종목팔이들의 그때그때 달라지는 말입니다. 어차피 여기 답 없는 곳이고 어차피 여기 진실이 없는 곳이고 어차피 던져서 얻어 걸리면 되는 바닥이에요. 이 바닥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증시가 안 그래도 그랬던 판에 지금 완전히 투기판이 돼버렸죠. 도박판이 돼버렸습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이런 기사가 막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많이 오해받으시겠다. 하나증권이 이렇게 뒤에 광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가 막힌 게 말이죠. 댓글들 중에 이진우 저놈 저 중국 스파이라는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란 말이죠. 제가 꾸준히 방송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중국의 그 정치 체제나 시장 경제를 갖다가 무슨 뭐 흉내 내지만 결국은 따라올 수 없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요즘은 정말 코가 시원하게 살만 합니다만 이 사람 살 땅이 못되게 만드는 저 먼지를 뿜어대며 황해 바다로 뭘 보내는지도 모르는 저 굉장히 중국 스파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3%하고 연관된 놈이랍니다. 그 무슨 소리죠? 제가 거기를 얼마나 이렇게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는지를 아실 텐데 꾸준히 보셨더라면. 확실한 건 3%를 참 싫어하시더라고. 그런데 저 인간 보니까 조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심하자는 얘기했더니만 바로 중국 스파이가 되고 3%하고 연관 3%에 이진우 2% 있죠. 저하고 이름이 같은. 아이고 무슨 말씀을 진짜 파두꼴 날까 봐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보시죠. 이 동아줄 이거는 위클리입니다만 일간으로 보니까 어쨌거나 위클리에서 그 선이 이 선 아닙니까? 네. 동아줄 역할을 했죠. 그래서 차트쟁이들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돌만한 시점이 되면은 꼭 돌기에 합당한 무슨 사건이나 뉴스가 나와준대요. 그렇게 믿는 게 또 차트쟁이들입니다. 네. 그게 결국은 이제 공매도 금지라는 뜬금포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부딪히잖아요. 두 개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네. 61선하고 201선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840이 이제 굉장히 버거워진 겁니다. 이 상황이 됐고 지금 스타캐스틱 보시죠. 이렇게 해서 한번 사볼만 했습니다. 스타캐스틱에서 매수 다이버전스 나왔습니다. 저점은 낮아졌지만 이 저점은 올라갔어요. 사볼만 했어요. 선에서도 걸렸어요. 미친 척하고 샀습니다. 네. 샀더니만 아이고 막 웬 규제가 갑자기 팍 나오면서 도와주네요. 한 방에서 그냥 30%네. 종목 잘 잡았으면.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스타캐스틱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한 며칠 꼭 깔아지니까 결국 기세가 확 꺾인 거죠. 코스닥 월간으로 보시죠. 아마 대부분 HTS나 뭐 이 정도를 보실 겁니다. 예? 2017년, 2018년 뭐 길어봐야 2000년 이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닷컴버블 무너질 때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지난번에 살짝 물고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이 살짝 물고 내려갔는데 738이었나 뭐 30 얼마였나. 어쨌거나 740입니다. 요거 구름대 하단. 구름대 하단 740이고요. 요거는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845포인트가 위쪽입니다. 네. 여기 월간 차트상의 검은색 기준선, 약간 주황색의 전환선이 같이 지금 맞물려 있는데 이게 한 845포인트예요. 여기는 저항 구간이 되겠죠. 요 안에서 아마 놓을 것 같아요. 요 안에서 아마 놓을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또 그랬어요. 야, 그러면은 밑으로 깨지는지 위로 가는지 너는 어떻게 보는데? 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네.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보는 할 수 있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맞춰서 틀리면 바보 되니까. 틀리면 바보 되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생기는 게 없으니까. 이쯤에서 그러면은 위로 갈까 내려갈까? 위로 가니? 위로 가면 한 2개나 8개 한번 골라주지. 2개나 8개 골라달라고 또 합니다. 종목을? 예. 그것도 하필이면 2개 하면 8개예요. 아니면 3개까지. 8개는 넘으면 안 돼요. 8개 넘으면 없어 보여. 네. 아우 또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겠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 코스닥 이 꼬라지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첫째 그만 좀 쪼개지. 예? 제발 좀 그만 쪼개고 그 가마솥에 이제 물 좀 그만 붓고 좀 따리지. 뭔 말입니까? 진짜 진국 설렁탕이 나오려면 한번 곰탕이 나오려면 한번 24시간이 됐건 44시간이 됐건 밑에 장작불 푹푹 대면서 한번 꼬아보자고요. 좀 졸일만 하면 왜 물을 부어요? 왜 유상증자를 하고 왜 쪼개고? 기업들. 그러니 이게 국물이 진해질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신규 IPO 또 튀어나오고. 이 중에 또 좀 똘똘하다 싶은 놈이 있으면 또 횟가닥 또 이사 가요. 코스피로. 그 짓거리 계속 하다가는 우리 맨날 이탈형이죠. 어느 세월에 천가겠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2925는 뭐야 이거.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죠. 네. 그리고 코스닥이 계속해서 좀 신뢰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천 안 가도 되니까 2개만 찍어줘. 8개만 딱 찍어줘 종목을. 그쪽으로 가시라고요. 그쪽으로 가셔서 결과를 갖다가 계속 체크해 보십시오. 이제는 진짜 수영장 물 빠지거든요. 진짜 수영복 입고 있는 선수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수영장에 물 빠진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좀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될 거라고 아니 보시는 건가요? 그거보다도 이제 수영장 물 빠지잖아요.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아, 금리가 낮으면 돈 많아지죠. 그렇죠. 막 대출 받겠죠. 뭐 딴 거 있습니까? 뭐 보는 통화라고 얘기하지만 중앙은행이 돈 찍어낸다지만 그게 돈 다 아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신용 창출. 대출을 낳고 대출. 그래서 뭐 10배, 20배 뭐. 그러다 보니까 돈은 더 많아지죠. 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오히려 반대 현상이 벌어지겠죠.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금리가 올라도 뭐 살살 올랐습니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그래 돼버리니 그래 돈값은 더 올라가고 대출은 더 받기 어려워지고 그러니 이쪽 확 돈 풀릴 때도 오바지스예요. 돈이 갑자기 샥 쪼들릴 때도 오바지스예요. 돈이 샥 풀려서 풀장에 물이 그득했을 때는 제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이 샥 빠지잖아요. 네. 제가 수영복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영복 안 입은 애들이 많습니다. 코스닥에. 코스닥뿐만 아니라 그렇지, 다 있지. 예, 다 그렇죠. 하여튼 그것은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가치. 예.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일치하느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자. 펀더멘털.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이 안입니다. 이 선과 이 선 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스권. 예. 이 선을 갖다가 바로 이탈한다. 그거는 뭐 세상 망하란 얘기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선을 올라서서 870, 900 회복 바로 한다. 이것도 지금 약간 오바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안에서 또 이제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아니었다 하는 거. 공매도 금지라는 그 하나 갖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하는 걸 확인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일단 외국 시각도 좀 한번 볼까요? 외신을 보면은 외신에서도 지금 이 증시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죠. 네. 제가 어제 대표님하고 그 김동엽 대표님하고 네. 그 공매도 관련해서 올리신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아, 예. 네, 봤는데 우리 김동엽 대표님 보면은 얼핏 보면 목사님 같죠. 어떤 인상이나 네, 점잖으셔가지고. 예, 참 진짜 점잖으신 분이에요. 야, 이 바닥에서 저렇게 오래 계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어떤 그 진정성이나 진실성이 느껴지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했습니다. 많이 공감했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그런 식의 컨텐츠는 분명 8.15 머니톡이나 김동엽 대표님한테 아무 득이 안 될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게 현실입니다. 대명천지 그냥 출근길에 봉변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저도 이제 여의도 다니면서 좀 마스크 쓸까 싶습니다. 선글라스도 끼고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알아볼 겁니다. 그런가요?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십니다. 부족할까요? 어쩌면 외신에서 이렇게까지 일치된 시각을 볼까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대표님. 자, 지금 매체 보세요. 파이낸셜 타임스고요. 로이터고요. 블룸버그입니다. 이쯤 되면 무슨 찌라시가 아니죠. 네. 우리가 이제 금융 관련한 매체 중에서는 이만한 게 없죠. 뭐 월스저널이라든지 그런 상황인데 파이낸셜 타임스, 숏셀 밴, 공매도 금지란 얘기죠. 네. 요거 블런트 마켓 툴, 이 블런트란 표현, 이 마켓 툴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 당국의 도구인데 뭔가 좀 무디다 내지는 좀 극단적이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이게 political aim,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게 뭐냐면 화요일 날 기사입니다. 화요일 날 장 빠지는 거 보고 기사 살짝 첫 문장이 이래요. It took just one day for the euphoria to wear off. 그 유포리아, 와, 그 환상적인 그 장세가 끝나는데 시들어드는데 딱 하루 걸렸대 말입니다. 로이터 같은 날 사우스 코리아 파이낸스 부총리를 얘기하죠. 경제부총리. 네. 결국 옹호한단 말이에요. 숏셀 밴을. 공매도 금지 조치를 ahead of elections. 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어떤 내년 선거를 앞둔 공매도 금지 조치. 아예 대놓고 이렇게 써버려요. Which comes ahead of general election next year. 내년에 있는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써버립니다. 블룸버그닷컴. 이게 결국 은행들, 헤지펀드를 갖다가 아주 박살을 내버렸다는 얘기죠. 슬랩. With ban on short selling. 공매도에 대한 금지로 ahead of election. 야, 이런 경우 저 처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을 갖다가 외국의 시각을 갖다가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거죠. 진짜 약속했던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지금 어쨌건 뭐 내년 6월까지로 시한을 좀 정해놓고 그 안에 하겠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더 큰 오해를 사기 전에 그 해결책들을 빨리 그때까지가 아니라 사실 그 전에라도 좀 끝내야. IT 강국인데 IT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인프라 측면에서나 글로벌 넘버원이라 해도 되는 IT 강국에서 그 전산화가 어렵습니까? 공매도 전산화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걸 갖다 공매도 금지를까지 해서. 그리고 또 어제 김동엽 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아주 공감했던 부분은요. 그리고 또 그거 아닙니까? 가장 큰 지금 우리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게 왜 조건이 다르냐 하는 얘기죠. 왜 너희들은 3개월이면 3개월 정해진 시간에 공매도를 치고 나서 다시 상환해야 되는 그 기한을 안 지키고 자꾸 무기한 가냐. 무기한 갈 수 있냐. 그거 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안 하면은 엄청난 징벌적인 벌금을 그렇죠. 매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결정의 문제지 그게 시간 끌 건 아니고. 시간 끌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게 8개월이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8개월 했으면은 진짜 제대로 한번 하자고요. 이랬다 저랬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그럼 공매도 전문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공매도꾼의 불평으로만 치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 내용. 아예 뭐 한국경제에서는 전화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고 우리 국내 무슨 라디오 TV에서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실수라고 했고 foolish things라고 얘기했고 이러다 보니 메이저 국제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다. 금융허브는 힘들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늘 짐 로저스가 뭘 하는 거고 재무관리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죠. 과도하다 싶으니까 공매도를 쳐서 버블을 막고 어차피 그 선수들도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그 친구들이 쇼커버링 하면서 과도하게 빠지는 것도 막아주는 게 이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다들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책 당국자들도 뭔가를 갖다가 조치를 내놓으면은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소위 말하는 네이키드 쇼셀링도 무차입 공매도 되는 데가 많아요. 네. 어쨌거나 무차입을 했건 뭘 했건 공매도를 했다가 언젠가는 결국 되사서 갚아줘야 됩니다. 무차입이라서 그러면 되갚을 주식도 없다. 이러나 저러나 돈으로 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메꿀 돈도 없다. 아작을 내야죠. 아니면 평생 못 나오게 그냥 땅에다 집어넣든지. 우리는 그냥 담보 뭐 있어서 파는 거예요. 이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다음에 이 기사도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이것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고 나서 그런 건 아닌데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라면은 글로벌 수탁은행 중에서는 가장 넘버원인 은행입니다. 전부 우리 국민연금 같은 데서도 들고 있는 주식을 여기다 다 맡겨 놓는다 이 얘기죠. 네. 그러니 여기서는 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빌려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내 주식 대여 중단 이것도 이제 전산으로는 대여 중단한다 뭐 이렇게는 나오고 당국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 강조합니다만 전산으로 안 한다고 그러면 대면이나 무슨 전화로 한다고 해서 해주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그동안에 글로벌 IB 두 군데가 그거 했으니까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금융당국의 조사와 자료 요청 등 규제 사법 리스크 한 5년치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일할 그게 되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럴 바엔 안 한 다음에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경기 중 중국 스파이 아닙니다. 공매도 세력의 앞잡이 아닙니다. 경기 중에 룰이 바뀌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중에 룰이 바뀌는 거는. 그러면 그 게임은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모셨던 사장님이 소위 말하는 게임전에 룰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언급이 안 됐던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싹쓸이에서 피를 한 장씩 가져가는데 자기가 싹쓸이 하니까 싹싹 빼가냐 말이에요. 광이든 고돌이든 청다이든. 그럼 이런 얘기 우리 합의가 안 됐는데 했더만 우리 동네에서는 원래 그래.
다음에 고스톱 치자 하면 치겠습니까? 사장 하라 뭐 사장 하랩이라도 안 치는 겁니다. 네. PBA 룰로 공 치는 거야. 노타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어요. 열심히 쳤어요. 어쩌다 보니까 무슨 뭐 디봇 자국에 잔디 훅 패인데 내 공이 와 있어요. 억울하지만 룰대로 하자 해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노타치 했던 그 친구가 뭐 라운딩 멤버 중에 제일 그래도 영향이 있는 친구고 지가 뭐 게임이라도 좀 내주나? 그린피라도 좀 내주는지 그쯤 뭐 임마가 한참 치다가 하는 얘기가 야 저 우리 디봇 자국에 떨어진 공은 요 옆에 드러내고 치자. 이렇게 나온다고 해보세요. 다들 속으로 그럽니다. 아, 저 새끼하고는 골프 못 치겠다. 그래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 예. 부분은 그 다들 감안을 하고 있었죠.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과 피해 의식과 이게 이제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예. 된다. 이게 이제 국내 여론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이 규제라는 것이 말이죠. 자꾸 이렇게 예고 없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길게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우리 시장에 손님 다 떠나는 거예요. 아닌 말로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장이 못 갈까요? 이제는 그러면은 또 이 진부한 비유 들게요. 오늘 아침에도 뭐 썼던 표현입니다만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빽빽거리면서 24시간 기차 다니는 기찻길 옆에 아들이 너 왜 공부 성적이 안 나오냐 해서 그놈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 나 저 기차 소리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나가지고 나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작심하고 빚내서 조용한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조용한 집으로 왔어요. 이제 성적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철학적이셔가지고 무슨 말인가 지금 고민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공매도 없는 가운데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적정 가격을 찾아갈 수 있는지 공매도 없으면 그러면은 신용 미수는 가능한데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거 사줄 사람이 과연 있는지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은 이거 같아요. 가지고 있는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못 오르는 이유가 공매도 때문이다. 그리고 공매도 치는 쪽에서는 지금 가치가 충분히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 치는 것이다.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붙이는 거죠. 네. 지금 시장에서. 예.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또 깜빡했는데 김동엽 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공감했던 부분이 똑같은 조건으로 가자고 했을 때 개인들도 외국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공매도를 칠 수 있게 했을 때 그러면 개인들이 마음껏 공매도를 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팬데믹 기간 중에 봤던 월가에 난다 긴다 하던 세력들이 공매도 쳤다가 게임스탑이니 무슨 뭐 AMC 엔터테인먼트니 이런 것들 배드베스 앤 비욘드 같은 거 이런 거 그거 갖고 그게 막 공매도 쇼스키전 하면서 한번 갔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늘 기관들이 헤지펀드가 그 개인들 상대로 뻘가 먹는 곳이 이 시장이라고 했다가 그게 한번 당한 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SNS 세상이 됐기 때문이죠. 네.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그 주식들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원위치 하는 겁니다. 그 과정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개인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공매도를 쳐서 지가 잘못된 판단이었으면은 그리고 돈빨에서 밀리면은 걔들도 다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좀 분분해서 하여튼 우리 소장님은 이러한 생각,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 네, 그렇게 하는데 진짜 바라기는 이번엔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손은 좀 확실하게 손을 보자. 확실하게 보자 이제. 그다음 얘기 안 나오게. 그렇죠. 더 이상 네. 여기에서 또 뭔가 미적거리면서 내년 6월 흐지부지 끝난다 그러면 정말 그 엄청난 그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 어차피 다 이렇게 됐으니 제대로 이제 좀 네. 그것도 좀 빠르게. 빠르게. 그래서 불확실성을 좀 없애주는 게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